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포커스 온의 티처 채원리 리아쌤입니다. 네,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저 티처 채원리 리아쌤과 함께 IGCSE MIP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에 앞서 저 리아쌤이 누군지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저 리아쌤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IGCSE MIP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게 될 건지 간단히 소개를 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리아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 리아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출신이고 또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 세종사이언스 하이스쿨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Genomics Based 유전체 관련해서 Translational Medicine 관련 Research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 리아쌤은 Biology라는 과목을 옛날부터 굉장히 깊고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도 많이 얻었지만 바이올로지를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꿀팁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에게 바이올로지를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리아쌤이 꿀팁을 마구마구 이제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올로지가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더라도 저 리아쌤과 함께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이올로지 나중에는 so easy 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이올로지를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건지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들이 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이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생님이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먼저 이 바이올로지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 만큼 실제로 암기해야 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cell structure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physiological action들 그리고 뭐 inheritance, reproduction 등등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이 바이올로지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바이올로지를 배울 때는 단어들도 굉장히 낯설고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습득하기가 힘들어요. 또 이 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은 각각의 개념 간의 커넥션이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하다가 이 중간에 하나의 개념만 빠져도 이제 다른 개념들이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바이올로지는 이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IGCSE exam 보면은 바이올로지 과목의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 문제 처음 보면은 학생분들 되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로지 exam에는 이런 experiment, 실험 관련해서 직접 실험을 설계해 봐라.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학생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제대로 리아쌤의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또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 거기 때문에 전혀 겁먹을 필요 없이 이러한 문제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알았으니까 이제는 리아쌤이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딱 해결해 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올로지는 일단 공부하기 전에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과연 뭘 공부하고 있는 건지 살짝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아쌤은 이제 큰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쫙 프리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단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단원끼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의 흐름을 일단 딱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가 쉬울 겁니다. 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온 단원들의 이전 내용들, 이전 개념들이 다시 필요하다면은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복습시켜주면서 개념 사이사이에 이제 연관성, 아까 말한 커넥션을 분명하게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전체적인 숲을 보기가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강의 교재를 최대한 사진이랑 그림 위주로 구성해 놨습니다. 이 바이올로지의 경우 사진이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만 봐서는 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물의 잎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PPT에 글씨만 쭈루룩 있으면은 이제 그게 텍스트북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아쌤은 최대한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한눈에 쌤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별표가 쳐져 있죠? 저 빨간색 별표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IGCSE에는 페이퍼 1과 2가 존재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페이퍼 1이랑 2 둘 다 공부해야 할 테지만 가끔 보면은 이제 페이퍼 1만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페이퍼 1에 대한 시험만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은 이 별표친 페이퍼 2 내용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되겠죠? 네,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퍼 1과 2 내용을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구성해 봤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로지에서는 프랙티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GCSE 뿐만 아니라 MIP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 실험 관련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프랙티컬 같은 이 인베스티게이션 내용들은 저기 보이는 하늘색 별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인베스티게이션은 단순히 방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한 목적, 그리고 실험을 설계할 때 다양한 variable들,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떻게 결과를 해석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과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investigation 같은 경우에는 accuracy랑 reliability, 이 정확성이랑 신뢰성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experiment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모두 배워야 합니다. 네, 이렇게 investigation을 자세히 배워야 학교에서든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investigation 관련된 문제든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아쌤 수업에서는 이러한 practical 관련한 수업을 굉장히 자세히 배우고 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IGCSE랑 MIP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IB나 AP 과정을 배울 때 더 잘 배우기 위해서죠. 근데 사실 이 IB랑 AP 내용이 IGCSE, MIP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IB나 AP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IGCSE, MIP 학생들도 알면 좋을 것 같다 같은 내용들을 이제 가져와서 강의에 담아놨어요. 네, 이거는 선생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커스원의 IB, AP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이 정도는 알고 IB, AP로 넘어가면은 훨씬 더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강의안에 넣은 거예요. 그만큼 이 리아쌤의 강의를 들으면은 다른 IGCSE, MIP만을 배웠을 때보다 조금 더 탄탄한 이 기본기를 쌓을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단원이 끝나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exercise question 그리고 모범 답안, 솔루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실제 IGCSE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무리 이 개념을 다 알아도
그것을 답안으로 써낸 것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각 문제를 낸 이 출제자가 원한 핵심 내용이 뭔지 이 출제자의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 굉장히 길죠? 실제 IGCSE 바이올로지의 어려운 문제들은 저만큼 길게 나와요. 그렇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답입니다. 굳이 막 답안을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솔루션 해설 강의에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최대한 간결하지만 또 감점 요소가 없는 퍼펙트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 강의 영상 한 번만 들으면은 저런 문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제 겁먹지 않고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리아쌤의 IGCSE MIP 바이올로지는 이렇게 총 큰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이 끝나면은 각 단원에 대한 이제 개념을 복습하면서 연습 문제 풀어보는 Chapter Question 영상이 있습니다. 저 Chapter Question은 학생들이 이제 나눠준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저 Chapter Question 영상에 있는 솔루션으로 본인의 이제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단원의 경우 굉장히 지금 렉처가 많죠. 이 단원은 너무 긴 단원이고 큰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2개로 쪼개서 Chapter Question을 1, 2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영상은 총 29 lectures 그리고 6개 Chapter Question 영상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은 IGCSE MIP 바이올로지를 이제 리아쌤과 함께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IGCSE MIP 바이올로지 리아쌤의 강의를 어떤 학생이 들으면 좋냐? 먼저 IGCSE MIP 바이올로지를 배우기 전 예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들으면은 좋겠죠. 아마 바이올로지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리아쌤 강의는 처음 바이올로지를 배우는 학생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기초적인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IGCSE MIP 바이올로지를 배우고 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도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IB나 AP 바이올로지를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바이올로지 내용을 다 까먹은 것 같다. 아니면 뭐 복습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도 리아쌤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리아쌤 강의 중간중간에 노란색 플러스 표시로 IB나 AP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씩 이 강의에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B, AP를 배우기 전에 약간 IB나 AP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궁금하다, 약간 맛보기를 원한다 이런 학생들도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 리아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 학생들과 저 리아쌤이 어떤 과정을 따라서 IGCSE MIP 바이올로지를 공부할지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IGCSE MIP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학생들 혹은 뭐 IB나 AP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학생들 굉장히 다양한 학생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바이올로지가 너무 외울 게 많고 또 새로운 내용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저 리아쌤이 시키는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이 과정을 끝마쳤을 때는 바이올로지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올로지 인트로덕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강의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on의 티처 채원리 리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